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단독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계엄 실패 직후 당시 한동훈 대표만 쏙 빼고 여당 지도부 내 친윤계 인사들과만 무언가를 논의한 흔적입니다. 또 계엄 전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도 찾았는데 그 시점이 대부분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이슈가 발생한 직후였습니다. 이 단독 보도는 잠시 뒤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이제 1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걸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탈당 요청을 하겠다던 김용태 비대위원장마저 뜻을 접은 겁니다. 중도층 공략을 위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도 묻힐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강희연 기자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사실 탄핵의 강을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지만 오후 들어 입장을 바뀐 겁니다. 주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중으로 또 오후 중으로 좀 연락을 취해서 김 위원장은 직접 윤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는 하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결국 당의 뜻은 전달됐다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당 대표격인 김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같은 지도부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당정 문제가 왜 이렇게 크게 지금 이슈가 돼야 하는지를 사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로 돌아가서 특별한 정치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며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용태 위원장의 판단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께서는 그 점을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선택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겠다. 반면 친한계 의원들은 자진 탈당이 아닌 제명과 같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출당 또는 제명을 시켜야만이 그나마 국민들이 저 정당이 좀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주일째 우리 선거운동이 어떤 얘기입니까? 선거운동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대통령의 출당과 탈당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TV토론회가 있는 18일 이전에 김문수 후보가 결단해야 한다며 공을 윤 전 대통령에게 넘기고 있는 김 후보를 직접 압박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JTBC가 입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오늘도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실패한 뒤에 나경원, 윤상현, 김재원 의원 등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과 집중적으로 통화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당시 대표는 통화 내역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로 지난해 12월 1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경호 의원과 통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2분 40초간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 11시 22분 통화에 앞서 이틀 전에도 통화한 게 확인된 겁니다. 특히 12월 1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만나 비상계엄을 논의한 날이기도 합니다. 김 전 장관은 그날 만남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감사원장 및 검사 3명 탄핵을 민주당이 계획대로 하면 보고 넘길 수 없다며 투입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 등을 물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탄핵안 반대 당론을 이끌었던 추 의원과는 12월 6일에도 3차례 걸쳐 약 20분간 통화했습니다. 역시 계엄 당일에 통화한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9시 23분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반박한 당일입니다. 12월 4일 오전과 오후에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던 김재원 전 의원과 3차례에 걸쳐 24분간, 6일에도 2차례 합해 약 10분간 통화했습니다. 12월 5일에는 역시 최고위원인 인요한 의원과 전화와 문자가 오갔습니다. 12월 7일 윤상현 의원과 1분간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친윤계 인사로 꼽힙니다. 일부는 계엄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탄핵 위기에 몰려있던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반대했던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신 친윤 인사들과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JTBC는 또 앞서 설명드린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썼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달 분량인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논란이 될 때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어서 박현주 기자입니다. JTBC가 확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로 9달치입니다. 비화폰으로 갈아타기 전 통화 내역이 담긴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수사 주요 국면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통화했습니다.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5월부터 박 장관과 통화한 횟수만 최소 15번입니다. 지난해 5월 4일 오전 9시 36분 윤 전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날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 디올백 의혹 사건 신속 수사를 지시하고 검사 3명을 추가로 파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바로 다음 날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직후 이 전 총장이 박 장관에게 검찰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뒤에도 전화는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2일 박 장관과 하루에만 1시간 단위로 4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원석 당시 총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통화가 이뤄진 다음 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를 냈습니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검사장 8명 중 6명과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습니다. 1박 2일 지방 일정을 소화하던 이 전 총장은 출장을 취소했습니다. 한숨과 침묵을 섞어가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루 뒤인 5월 15일 이번엔 박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디올백 수사 무혐의 결론이 나온 전주 주말에도 2차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쥔 박 장관과 김 여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될 때까지 통화를 이어갔던 겁니다. 법무부는 장관과 대통령의 전화는 통상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바로 그날 저녁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과 삼청동 안가에서 모인 멤버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12.3 계엄 사태 당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오보를 냈던 스카이데일리는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신문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와 5.18 재단이 검증단을 꾸려 전면전에 나섰고 오늘 스카이데일리는 신문 1면에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광주 금남로에서 불법 계엄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린 건 지난 2월. 40년을 이념의 노예로 살고 5.18에 때가 묻지 않으면 밥도 못 벌어먹고 사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여러분. 도심 한복판에서 공개적인 혐오 발언이 나올 당시 현장엔 가짜뉴스도 뿌려졌습니다. 5.18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란 스카이데일리 인쇄물입니다. 해당 집회 직후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온라인 게시물은 340% 급증했습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 등은 곧바로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TF팀을 꾸렸습니다. 스카이데일리 5.18 특별판 기사를 포함해 243건에 달하는 전체 기사에 대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임산부 최미애 씨를 쏜 건 군이 아닌 무장 괴한들이었다는 제목의 22명 기사. 익명의 계엄군 출신 인사들과 현장 목격자들이 증언했다며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로 든 사료를 보면 공수부대원이 쏜 총에 맞았다. 공수들이 계속 총을 쏘아댔다는 증언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거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모호하게 만드는 전략이기도 해요. 지난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최미애 씨가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진술의 일부분만을 따온다거나 혹은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확인될 수 없는 분들. 재단과 5.18 유가족들이 가짜뉴스와 전면전에 나선 가운데 스카이데일리가 오늘 일면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의혹이라고 돌연 선을 긋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단과 5.18 유가족 측은 법적 대응을 이어가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